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상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 세상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주 정교하게 지어 올린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같은 거라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실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죠? 당연히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 아니냐고요? 네, 우리한테는 이게 거의 진리나 다름없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우리는 당연히 7가지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주황색이랑 남색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5가지 색으로 본대요. 심지어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요. 밝은 색, 어두운 색, 붉은색 이렇게 딱 서너 가지로만 구분한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무지개는 사실 색이 무한대, 그러니까 쭉 이어진 스펙트럼이거든요. 아니, 다들 똑같은 하나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바로 이 미스테리를 풀 열쇠,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열쇠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슈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소슈르의 생각을 무슨 어려운 이론 공부하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도구들을 하나씩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챙겨야 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기호입니다. 영어로는 sign. 이게 뭐냐면 언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벽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호는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절대로 뗄 수 없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바로 기표와 기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기표는 소리나 글자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 나무라는 이 소리 혹은 나무라고 쓰인 이 글자요. 이게 기표고요. 기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바로 이 초록색 잎이 달린 나무의 개념이요. 이게 바로 기의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개념, 즉 기표와 기의가 착 하고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기호가 되는 거죠. 자, 2번째 도구 세트입니다. 바로 랑그와 파롤. 소슈르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체스예요. 랑그는 뭐냐면 체스의 규칙 그 자체입니다.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인다 같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동의하고 따르는 문법 시스템 같은 거죠. 반면에 파롤은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행위, 즉 실제 게임 플레이를 말해요. 소슈르가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제각각인 게임 플레이, 파롤을 분석해봤자 소용없고 그 밑에 깔린 변하지 않는 규칙, 랑그를 파고들어야 언어의 진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제 도구도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미스터리에 다가가 보죠. 왜 한국에 사는 개는 멍멍하고 짖을까요?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질문 안에 사실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눈앞에 있는 저걸 왜 나무라고 부르죠? 나무라는 소리랑 저 실제 나무 사이에 무슨 운명적인, 필연적인 연결고리라도 있는 걸까요? 정답은 전혀 없다입니다. 만약에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똑같은 말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한국에선 나무, 영어는 tree, 프랑스어는 arbre. 다 다르잖아요. 가리키는 대상, 즉 기호의는 똑같은데 그걸 부르는 소리, 기표는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거죠. 소슈르는 이걸 바로 기호의 자의성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거야, 이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강아지 질문은 이제 너무 쉽죠. 실제 개가 짖는 소리는 그냥 자연의 소리일 뿐인데 그걸 듣고 한국 사람들은 멍멍이라는 소리에 가깝다고 약속한 거고 미국 사람들은 마우와우, 중국 사람들은 왕왕이라고 표현하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뿐이에요. 이것도 역시 기호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어차피 다 약속이고 제멋대로 정하는 거면 그냥 나 혼자 새로운 단어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늘부터 물을 불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저기요, 시원한 불 한 잔만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종업원은 어리둥절하고 의사소통은 완전히 망해버리겠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단어를 정하는 건 처음엔 자의적이었을지 몰라도 일단 한번 사회적인 약속, 즉 랑그로 굳어지고 나면 나 개인, 8월이 그걸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라는 더 큰 규칙에 가로막히는 거죠. 자, 이제 소슈르 이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혁명적이고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단어의 의미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슈르의 대답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핵심은 이 문장이에요.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에서 온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그 자체에 무슨 신성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어머니가 아님, 아들이 아님, 딸이 아님이라는 관계, 그 차이를 통해서만 규정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사과는 배가 아니고 오렌지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선이라는 개념도 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의미는 무언가 긍정적인 걸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이게 아님이라는 부정적인 차이들의 집합이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모든 탐정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드디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무지개 색깔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언어가 없던 시절을요. 그때의 세상은 이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그냥 경계선 없이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였을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빨강이고 어디까지가 주황인지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때 언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연속적인 현실의 덩어리를 싹둑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7가지 색이라고 인식하는 건 우리 한국어라는 칼이 이 연속적인 빛의 띠를 7조각으로 잘라서 각각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였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비단 색깔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바로 이 나비와 나방입니다. 한국어 화자인 우리에게 나비와 나방은 그냥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는 낮에 날고 예쁘고 하나는 밤에 날고 좀 무섭고, 그쵸? 그건 우리 언어가 이 둘을 완벽하게 다른 단어로 잘라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권에서는요, 물론 버터플라이와 모스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생물이라기보단 그냥 비슷한 날벌레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곤충을 보고도 어떤 언어의 칼로 세상을 자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다. 오히려 이름, 즉 언어가 생겨남으로써 비로소 그 대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했던 언어가 사실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그 자체였다는 것. 이게 바로 소슈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원리는요, 우리의 감정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 애매하고 묘호한 관계. 그걸 정의하는 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의 독립된 경험으로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썸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그 감정은 아마 이름 없는 모호한 감정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어휘의 양과 깊이가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크기이자 깊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